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 TV의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이 책에 대해서 졸견을 한번 제시할까 합니다. 네, 반일 종족주의 참 그 동영상 제목을 이완용이 돌아왔다라고 했는데요. 아, 이완용의 환생처럼 느껴집니다.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뒷머리가 무거워가지고요. 잠 못 자고 얼굴 퉁퉁 붓고 오십시오. 진짜 한마디로 열받치는데요. 아니, 이완용도 당시 엄청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갖다가 나라를 팔아먹는 데 쓴 너무도 나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 이완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완용의 환생. 그래서 샀지만, 산 다음에, 그래, 본 다음에도 확 던져버리고 짓밟았어요. 여기 흔적이 좀 있어요. 이렇게 짓밟힌 흔적이. 응? 여러분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이런 책의 판매 지수를 높여줘가지고 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인세를 지급해야 됩니까? 일본의 혐한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점에 갔더니 서점 한 구석에 놓여 있더라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이 책을 샀다고, 제가 이 책을 샀다고 이걸 지지하는 겁니까? 궁금하니까 그런 거죠. 하도 얼마나 황당한 궤변을 드러놓았을까. 일본의 혐한 서적도 마찬가지거든요. 궁금하니까 그렇게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도움 주지 마십시오. 구입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 황당함을 몇 개를 조목조목 잘근 씹어버릴 테니까요. 한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고소했대죠. 참네. 이럴 때 중국말로, 먼저 일본말로 야래 그래 아이고. 그 다음에 중국말로 아이야 참네. 아이야, 우리말로 아이고 정말이란 것이죠. 아이야 야래 자, 아이고 정말 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인간들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황당한 걸 해도 무사하게 잘 살 수 있죠. 생각 같아서는 북한하고 함께 부역자 송환 협정이라도 체결해가지고요. 이런 인간들 자유민주가 뭔지, 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관용적인지를 북한에 가서 살면서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원합시다. 이런 인간들 북한으로 보내기 청원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에서 해방된 다음에 나치 부역자를 철저하게 색출을 해갖고 처벌을 했죠. 무려 6,763명을 사형시켰고요. 26,529명을 징역형으로 보냈죠. 징역형. 특히 정치인이라든가 언론인, 작가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했죠. 민중들에게 그만큼 더 영향력 있고 혹세무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혹세무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서로 바빠가지고 저마다 일에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이렇게 들려놓은, 혹은 이런 책을 접하다 보면 그쪽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북한 보내기 청원운동 합시다. 그러면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죠.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의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죠. 철저히 부역자를 색출해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갖고 지금 이렇게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조국 법무장관이 잘 돼가지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책의 핵심을 좀, 황당한 궤변을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요, 책의 부제를요,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부터 저는요, 지식인의 가면을 쓴 뼛속부터 친일파가 맞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친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면요, 친일도 필요하고 친미도 필요하고 친러도 필요하고 친중도 필요하다. 혐일, 현미, 혐중, 혐로 등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면서 우리 국익을 최적화시킬 수 있냐,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철저히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친일, 친미,
친중하고 다른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경원 씨가 생각납니다. 나경원 씨 얼마 전에 그랬죠. 맞다. 확실히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이 맞다라고 했죠.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위기는 바로 나경원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틈날 때마다 제가 22년 동안 해외 살면서 느꼈던 지금 한반도의 전체 역사상 대한민국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그나마 우리가 뭐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많이 뭐 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요, 식민지배의 역사도 있었지만 통일된 나라였어요. 고려왕조, 조선왕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강한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한반도는 가장 약한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한반도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약하면서 분열됐어요. 게다가 미국이라는 전례 없이 강한 세력도 또 우리 주변에 와 있어 흔히 말하는 주변 사강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약체인 우리는 분단됐고 북한은 거론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서로 나뉘어갖고 이념으로 나뉘어갖고 좌파 우파로 나뉘어갖고 뭐 우는 또 우 나름대로 무슨 친박 비박 어쩌고저쩌고 사분오열하고 있고 또 이 좌라는 쪽에서도 그렇게 사분오열하고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변 사강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쟤네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는 곳, 우리 입장에서는 자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됐으니까 가져다 드십시오라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죠. 한반도 역사상 이 대한민국 시기가 그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좀비 세력들, 나경원과 같은 국가 민족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렇지도 않고 지들이 세력들이 이익을 생각하거나 일본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국익을 빙자한 행동만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반일 종족주의를 쓴 사람들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나경원도 북한으로 보내는 청원운동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유한국당의 그런 인간들, 건전한 보수색도로 필요합니다만 건전하지 않은 그런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이 친일 부역 세력을 우리가 철저하게 처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좀비 세력들,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나옵니다. 유튜브는 그런 거 괜찮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합니다. 네. 나경원 정말 너무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얍삽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힘들어지는데 이때 생각나는 것이 제 러시아인 친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인 친구 이름이 생각나죠. 이 기아이스키 내 친구 기아이스키가 보고 싶습니다. 러시아인 친구가. 다음으로요. 이 사람은요. 프롤로그 첫 머리부터 거짓말의 나라, 거짓말하는 국민이라고 우리를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비난하고 까고 열등 민족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이 그만큼 우리보다 우등하다,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등 민족임을 입증할 만한 엉성한 자료들을 빡빡 긁어 모아서 그것만 보여주면서 합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야 하면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그 나름 합리화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혹세무민 돼서 세뇌 교육될 수 있는 것이죠. 일베라든가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맞아 바이블처럼 성경처럼 여기면서 보게 되겠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서 정신병 환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초조해하는 마치 아까는 나경원이 떠올랐지만 그 상황에서는요. 아베 일본 총리가 떠오릅니다. 아베 일본 총리 보십시오.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는 사이에 자기들이 그렇게 원조함으로써 성장한 중국은 자기들을 2010년에 이미 추월했죠. 그 다음에 항상 자기들이 임진왜란 이후 뭐 얕잡아 보다시피 한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강성해지면서 자기들이 턱밑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
구군은 해야 될 테고 이제는 한국까지 자기들 턱 밑까지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해대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불화를 계속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일본이란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도 나경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스스로 개념 규정한 종족주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아닌 일본에 가장 더 적합한 걸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아니면은 알면서도 일부러 감추면서 정말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개인은 집단의 몰아, 즉 개인 자신이 없는 집단의 몰아로 포섭되면서 집단의 이익과 목표와 지도자를 몰개성으로 수용하는데 이런 집단이 종족이고 또 이런 집단을 기초 단위로 한 정치가 종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종족주의 특질을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그것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일반적으로 독재하면서 몰 개성, 몰 자유, 개인의 자유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도요. 개인 위주로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히려 집단 위주로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몰 개성적이고 더 몰 개인적인 거는 이미 뭐 서구 사회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도 러시아도 잘 알고 인정하는 바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실제로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소련의 학자들이 대거 방위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을 속속들이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 즉 몰 개성적이고 더 몰 개인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일본이 더 종족주의에 적합하다는 것을 그런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왜 우리만 비난합니까? 나쁜 인간아? 기알스키가 또 생각은 납니다. 러시안 친구가. 다음으로 식민지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했다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우리 학계를요 비난하고 있는데요. 더 말할 필요 없이 딱 하나만 내가 반박합시다. 그렇다면은 조선 총독의 임기를 잘 마치고 한일 병합을 잘 마친 다음에 그 공로로 일본에 가서 총리가 된 테라우치 그 사람은 일본에서 쌀값이 폭락됐기 때문에 사임까지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시 우리나라는요 식량이 너무 부족해갖고 사람들이 아사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쌀 수탈 과잉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테라우치 총리는 영전을 해서 총리가 됐다가 그걸로 인해서 잘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쌀 수탈이 없었다는 것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또 강제징용이 없었다는데 이것은요 제가 바로 직전의 제 동영상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사상가의 사상을 직접 들여다보니 라는 거에 잘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알겠는데 그 중에 하나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국제노동기구 ILO는 벌써 8번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전쟁 중에 일본이 강제징용한 개인에게 그 개인들이 납득할 만한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들어줄 필요 없다라고 지금 뻗팅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징용이 없었다고 인간아? 왜 이 ILO라든가 이 권고 사실 같은 것은 얘기 안 해? 정말 캬이스키. 그 다음에 위안부 강제 동행 연행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니나 이용수 할머니 등을 살아있는 이제는 아니면 아프게 돌아가신 그 역사의 증인들을 거론을 차치한다 하더라도요. 제 우수군의 한중일 TV 구독자 중에서도요. 당신의 할머니라든가 어머니도 위안부로서의 강제 연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몹시 아픈 흉내를 내갖고 구사일생으로 모면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몇 번이나 남겨줬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래 강제 연행이 없다고요 인간들아? 아유 그냥. 또 한국은 물질주의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다면서 지 나름 개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겠죠. 서울대의 김병현 교수의
그와 관련된 지표 등을 제시하면서 정말 한국의 물질주의는 세계적으로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 정신적으로 뭐 병들었다. 오로지 돈 한다라고 하는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참네. 조금 진정한다며요. 옆나라 중국만 해도 보십시오. 중국은 대놓고 공공연하게 돈 하는 민족입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중국은요, 새해 신년 인사를 갖다가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꽁시 파차이 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꽁시 파차이, 돈 많이 버세요. 새해 신년 인사,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지만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할 정도로 물질주의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만 그렇습니까? 이 동남아, 서남아만 하더라도, 아시아만 하더라도 우리는 유교 사회의 산업공상에 따라서 돈 버는 것이 가장 천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물질주의로 가장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요? 지랄. 나도 참 이렇게 말하면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로 가장 중요한 한일 병합은 합법적이었다고요? 아유, 정말 진정을 하고, 우리가 1910년에 한일 병합, 한일 합방 조약이 불법적이었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무라야마 다마 1995년에 아시아인을 상대로 좀 구체적이지 않게 정식 사과한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사과한 것은 2010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조약이 이뤄진 100년이 지난 2010년에 당시 간 나오또 일본 총리가 사과한 일명 간 나오또 다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 나오또 다마에서는요, 그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서 이뤄진 식민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명쾌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라고. 한일 합방조약, 일본의 총리 대신조차도 총리 시절 때부터도 그것은 불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저는 국고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돼요. 사실 보수 우익은요, 그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우익이나 구구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나름 일본이라는 국가, 조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인간들은 뭡니까? 이 인간들은 국익을 혹은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자신 일부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구구보다 우익보다 더 못한 기생충과 같은 좀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는 청원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자유 없이 맨날 고생하면서 그때 이 대한민국에 살았던 것이 좋았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라고 철저히 반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 반일 종족주의 속아서 사거나 하지 마십시오. 혐한 서적이 궁금해서 많이 사갖고 혐한 서적이 잘 나가갖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우리한테 일본인들이 혐한 세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나쁜 인간들, 갸이스케들입니다. 갸이스케들.